네, 반갑습니다. 겨울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뭐 사만사원 그랬습니까? 세 번 춥고 네 번 더워집니까?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시 사주의 맥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거, 그 부분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본 명조가 아니고 이전처럼 우리 도계 박지환 선생님께서 실제로 보시고 남겨놓은 책이 있죠. 도계 실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박지환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보는 그러한 관점하고 같은지,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보는 관점을 좀 달리 해야 되는지 하는 것,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함께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어떤 명조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 우리 실전에서 선생님들 보시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명조들을 갖다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또 실제로 운이 어떻게 돼서 삶이 어떨까, 이런 게 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명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목화통명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인월이거든요. 봄의 목일간이 화기운을 본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오리지널은 여기에 상관이 있는 것보다는 식신이 투출한 것이 더 좋죠.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의 약점들, 그 다음에 장점들, 그런 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견입니다. 쟤는 비견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부친 쪽에서 조상 만들어난 자리를 뭔가 파괴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배우자궁 이것도 좋은 게 없습니다. 왜? 흉실을 생하니까. 자식덕, 배우자덕 별로 볼 것이 없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서 부모덕은 그래도 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져가기는 좀 그렇죠. 지금 가져갈 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조금 가져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는 보면은 썩 좋은 것이 없다. 자, 그래서 가정을 꾸려서 크게 득볼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천간에 투출한 걸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병화가 투출하지 않고 이게 정화가 투출했습니다. 정화가 투출해서 요렇게 살을 하나, 산관 요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제살이라 그러죠. 대살이 아니고 대자는 띠대자니까 월지가 상관인데 천간에 살이 투출해 있더라 그러면은 상관 대살이 됩니다만은 여기는 직접적으로 제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살이 아닙니다. 이건 월지가 상관일 때 살을 천간에서 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상관이 직접적으로 살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관 제살이 있으니 내 기술, 재능,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내 말 주변으로서 뭐 이런 말도 됩니다. 내 재주로 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더라. 순발력으로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좋더라. 이제 잘 풀리면은 언변이 뛰어나고, 잘못 풀렸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사기성이 있는 사주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상관을 사교성, 사기성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상관이 살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공을 이룹니다. 그래서 귀를 이룰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여기에 이 상관이 살만 치는 것이 아니고 관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 가진 어떤 기능으로, 재능으로, 그래서 나는 굉장히 주먹이 셉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쁜 이들 뭐 어떻게 따지면은 적군을 물려치는데 한번 내가 공도 세웠습니다. 한데 내가 또 잘못해서 법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실제로 좀 있었죠. 전에 고등학생이 이렇게 범법자를 갖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세니까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사람을 펴서 이렇게 살인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혀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으로 공도 세우지만은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나라 밥도 먹을 수도 있다. 법무부에서 주는 무료 급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도금 들읍니다만은 요렇게 생긴 거는 도고, 요렇게 생긴 거는 금이죠. 양날이죠, 그죠? 양날. 그래서 뭐 양날의 금 그러는데 좋은 쪽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쪽으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런 재주. 그래서 이제 이게 큰 귀함이 아니고 소귀는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재능으로 떠내지는 말로서 나름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병은 뭡니까? 괜히 이게 상관경관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천간에서 전멸하려 그러면 이게 병화가 떠버리면 전멸합니다. 정화가 하나 다시 들어오더라도 천간에 있는 기물들이 거의 다 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은 적군도 죽이고 아군도 죽이고 다 죽여버린 거죠. 우리 코로나19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것은 너무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러스는 죽이는데 사람은 이상이 없는 그런 것 만드는 것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군 적군 할 거 없이 전멸을 시켜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잘한 건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개인 입장에 봤을 때는 잘한 겁니까? 막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 세우지만은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은 이미지가 한 번씩 꽝 돼버리는 그런 케이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방으로 보면 인목이거든요.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라면은 요렇게 북방으로 흐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견이기 때문에 인운이 좋거든요. 단지 비견이기 때문에 재운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요렇게 재가 뜨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천간에서 상관생재 그리고 재생살관 다 살려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팹니다. 병정화가 뜨면 좋을까요? 자, 만약에 신금이 없었더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공도 세우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 그나마 이제 여기 나은데 여기 개수는 이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얘가 죽어도 좋고 관살혼잡도 해결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문제가 임수가 뜨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상관이 잡히고 나니까 이제 살에도 얻어맞아야 됩니다. 물론 관도 맞아야 되지만 이런 문제까지 있더라. 그래서 사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으면은 아주 크게 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안 좋은 거는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되겠지, 그죠? 월지가 비견인데 왜 여기에 양인이 또 있냐 이거죠. 그리고 급제, 여기는 급제가 있고 여기는 상관이 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조상을 용맥일지 부모 용맥일지 자식을 용맥일 짓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급제라는 말은 죄를 상하게 했으니까 부할 수가 없는 여기에 깨져버리고, 상관은 관을 상하게 했으니까 귀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부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시지에 있게 되면은 자식 욕먹을 짓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묘화실, 그래 말년에 이런 우리가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뭐 살인마도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만은 시에, 그래서 자식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운을 보기 전에 이 명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풀이를 해놨는지. 관설혼잡이다. 네, 그거는 맞죠. 여기 있습니다. 배움을 싫어한다. 당연하겠죠. 무인성입니다. 상관을 쓰면서 살은 잡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방면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범토끼띠가 배필이라고 했는데, 우리 띠로 따지면 범띠하고 토끼띠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죠. 범띠하고 토끼띠하고 결혼도 해봐야 되고 12단계의
띠를 가진 12번 결혼하면 이제 이게 어느 띠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 같으면 이거 아니거든요. 범띠가 토끼띠가 왜 좋아요? 그럴 수가 없는 사주인데, 자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식은 한 명이지만 영화롭고 후에도 자식 뒤에도 이렇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상관 식상은 우리가 후손을 뜻하죠. 자식은 관살이고, 그죠? 그래서 영화롭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는 관운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식 뜻과 내 직위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총명하다. 예, 맞습니다. 상관하고 요렇게 상관 대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총명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유 9살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요런 시절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호전이 안 될 것이다. 한마디로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잘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서 잠깐 갑인에서 을묘로 들어가는 그 시기, 기축대운 중에 갑인 을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하여튼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대학 진로에서는 탈이 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 들어가는 시기로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요걸 때릴 때죠. 그죠? 충미충하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면은 병호,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그러네요. 기미가 고3쯤 됩니다. 기미 당연히 꽝이 되네. 그죠? 예. 왜? 지지에 제가 들어오니까 비견인데 왜 제가 옵니까? 당연히 이게 무너지겠죠. 천간에 기토가 뜨더라도 관살 혼잡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제대로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적이 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요럴 때는요, 한번 보시다시피 월지가 비견이거든요. 이렇게 재를 봐서 이 길신을 깨서 문제니까 여기서 사오미로 흘러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화, 사오 요렇게 미토, 여기서 이제 깨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진, 정사, 무호 이렇게 하면은 1학년 2학년 때는 그나마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듯 하지만은 2학년부터 서서히 무너져서 3학년 기미 때 이렇게 절단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달고 쓴 세상 맛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자, 여기에 지지로 자수가 들어오면 안 좋아. 좋죠. 이건 당연히 좋죠. 월지가 비견인데 인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간에 이렇게 재가 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말려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쌀고 달고 이런 쓴맛을 여러 번 경험한다. 이런 나이에 나름 산전수전을 좀 겪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 신유술 해자축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가 좀 나은데, 그리고 아예 대학을 못 간다. 요거는 이제 별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조금 좀 사는 집 같으면 조금만 괜찮아도 대학은 가거든요. 머리가 좀 있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병인부터 해서 기운이 열리기 시작한다. 병인이 들면 좋을까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화생토 토생금 다 살았을 때 하나만 잡아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병화가 뜨게 되면 사실은 병정화가 다 같이 뜨거든요. 그래서 지지 임묘진으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정도지. 하긴 맞습니다만 대패는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4세 이후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을유인데 갑신이 들어왔거든요. 54세 이후부터 이게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을유대운이 좋으냐고 하면은 신유술 중에 유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월치가 비견인데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제하고 붙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자리를 좀 잡는 시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갑신이 왜 좋을까요? 글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견을 해놨다는 것, 실제로 이제 이 명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고 뭐 책에도 없습니다. 그 내용이.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좋은 이야기들 많이 적어놨습니다. 많이 적어놨는데 제가 봐서는 아니거든요. 사실 사주 이거 좀
망해도 최선을 다해서 망한 사주입니다. 단지 운이 조금 따라와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재물은 조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의진 남편을 만나고 백년해로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손 또 역시 계승을 하게 될 것이고 범띠가 좋고 출가하고 나면은 그 집안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38 정도까지 마음의 번민이 있다가 43부터 생일부터 43살 생일날이 되면서부터 43이면 무고대운 중이거든요. 생일날이 되면서부터 43이면 을축년도부터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56세 자 경신이 들어왔습니다. 경신 중에 무인년부터 지방경사 설화의 광채가 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식이 뭔가 잘 돼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잔치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 경신대운 중에 개미년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신도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데 개미는 잔치하지 말고 그리고 62살 진갑에는 잔치를 해라. 우리 나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70까지는 번성하고 요거는 딱 맞아 떨어집니다. 서로가. 왜? 월지가 비견인데 정관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후부터는 수련해야 명을 이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도 보면은 크게 봐서는 전반적으로 운대가 다 좋습니다. 단지 이렇게 들어오는 운이 안 좋죠. 자, 이 경우 그러면은 용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인중에 무토가 떴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월글록인데 뭐가 천간에 투출했냐 그러면은 제가 떴습니다. 자, 최상의 그림을 그리면은 지지내에 병이 보인다.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뭐가 있어야 가장 귀하게 됐을까요? 뭐 이거죠, 이거 아닙니까? 이게 떴어야 되겠죠. 그랬으면은 제 관인이 천간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목이 병이라는 뜻이 맞죠, 그죠? 요게 이걸 쳐버립니다. 아버지 돈, 그 다음에 시어머니 이 정도 된 여인이라 그래도 시집 가면 이제 시어머니가 벌벌 떨어야 됩니다. 이제 저승사자가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왜? 시어머니가 편제인데 편제를 이렇게 아작을 내버리는 팔자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간목이 없다 해도 개수가 가서 이렇게 잡아내버리는 정도가 될 수가 있으니 이 명조는 사실은 며느리 들어오면은 시어머니 정말 떨어야 됩니다. 자, 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견입니다. 여기 나쁠 거 없는데 이 죄를 다 조상들 조업이며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뭔가 깰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덕은 별로 그런 건 아닌데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요게 갑인 부모 자리거든요. 내 자리거든. 나와 부모 자리, 부모와 나 자리가 두 개니까 부모도 두 집을 살 수 있고 내 역시도 두 집 살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해 흐름은 당연히 비견이니까 식상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좋고 지지에 인운이 와도 좋은데 이때는 폐가 되겠죠. 그래서 초년 운때를 보면은 이 사람이 초년 때에 이 부친이 이렇게 집안이 좀 몰락하든지 부친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든지 하는 이런 문제를 좀 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지는 거는 천간에 병정하게 뜨게 되면 제가 살아나니까 그죠? 요때 이때가 다 좋습니다. 무토가 다시 떠도 좋긴 한데 쓸모가 없고 기토가 뜨면 병을 하나 앗아갑니다. 그래서 정제 하나 던져주고 편제를 살려놨습니다. 여기는 거리가 있고 기토가 들어오니까 힘을 못 쓰죠. 단지 지지 미토가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팹니다. 그래서 밖으로 돈은 만들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돈을 좀 많이 깨먹기도 하더라. 그래서 하지만은 방의 흐름이 이렇게 남방 화기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때 치부 재산은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조건은 여기 무관입니다. 남자가 없는 팔자가 이렇게 식상으로 흘러가니까 자기 벌어 자기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런 여인을 만나서 이런 운을 가지고 가는 여인을 만나서 성공을 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참 나쁜 생각이죠. 그러니까 단지 이 정도 되는 여인을 만나서 목숨 부지하고 살면은 진짜 하늘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 살아남겠습니까? 이게 무관
관도 없는 여자가 식상으로 흘러가는데 남자가 무슨 맥을 쓰고 남자가 어떻게 자기 명을 이어가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어진부군이고 백년해로를 한다니까 기절할 이야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신유술로 흘러갑니다. 여긴 더 좋죠, 그죠? 왜냐하면은 관운으로 흘러가니까. 그런데 신금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대패가 납니다. 천만다에 간 거는 진토가 있어서 이런 대패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천간에 경금이 뜨게 되면은 재생살이 됩니다. 당연히 패죠. 그나마 다행한 거는 이런 개수가 있어서 위기가 오긴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이별, 그리고 하는 일에서의 이별, 그리고 돈 가지고 어떤 난제에 빠지기도 했지만은 그나마 넘길 수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신유 때가 돼야 제일 좋죠. 왜? 정관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제가 보는 방식하고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자 축가도 문제가 없는데 이미 이제 이때는 다 운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수가 들어와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해버리면 다 날아가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옛날 자료고 이 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내용대로 보면은 과연 맞을까 하는 거, 그게 1번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명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참 궁금합니다. 뭐 지금 43년생 같으면은 지금도 뭐 살아 계신 분으로 볼 수도 있죠. 이제 우리 나이로 아마 80 되신 분이니까. 그래서 과연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하는 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계 실관에 나와 있는 명주 두 개를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통변한 내용이 과연 현대에 와서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어떠한 차이가 좀 있는지 하는 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은 이겁니다. 제가 이 명주들을 모르거든요.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정말 이렇게 예견한 그 모습대로 살았을까 하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은 해로를 했는가 하는 것이 저는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도계 실간 명조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